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호재들이 연이어서 쌓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이거 본질을 좀 알면 이걸로 끝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제가 어떤 걸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대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HD 현대인프라코어는요, HD 현대건설기계와 합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종목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간 지주사를 상장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상법 개정이니 뭐니 얘기 되게 많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인수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만으로도 나름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왜 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건설기계 회사입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 합치면 글로벌 점유율 한 4에서 5% 정도 될 거예요. 유럽부터 해서 특히나 이 동아시아, 아시아 국가 이런 데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유럽은 금리 인하 빡세게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만 하더라도 8월 달부터 부동산 정책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국의 공급 증가, 해외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점유율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게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야 그러면 그게 다 수익으로 바뀌겠네 수익성 극대화 할 수 있겠네 요거 이제 진행하려는 모습 보여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이후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기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초반부터 좀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잘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 실적이 어떻게 지금 컨센서스로 나왔는지를 좀 보면은 25년 벌써 3천억 얘기하고 있고 26년, 7년 점점 상승하는 요거 보여주고 있죠. 합병하면 중간 비용도 없어지고 영업망도 합쳐지게 될 거니까 이거는 훨씬 더 효율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고점 자체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도 적정 가격인데 앞으로 가면은 저평가 상황도 오겠네. 그러면 네. 여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이제부터 덜 어도 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보이십니까?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 좀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급이 더해지게 된다면, 쌓인 게 더 많다면, 요 구간 이상까지는 꾸준하게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는 것처럼 11선이 베스트긴 한데 만약에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고 이렇게 버티면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가면 다음 일정 끝나기 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밀고 나아가보는 선택을 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가 좋으니까. 아니, 돈 잘 버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는 뭐다? 중복 상장 없다라는 거다. 근데 합병 관련 이슈가 이제부터 실적 올라가는 걸 준비하는 이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1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플러스 그 이후에도 더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순수하게 돈 잘 버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고요. 지지라인은 11선 여기 위가 최고다.
여기서도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이탈하니까 무너졌잖아요. 또 비슷한 패턴을 여기에 그려보는 거죠. 그 대신에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속도가 갑자기 훅 하고 나오게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기억해두면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인프라코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7월 달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거든요. 그리고 7월만 이렇게 낮게 나온 게 아니라 5월, 6월도 원래 괜찮게 나왔는데 이번에 수정치를 딱 봤더니 낮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큰 조정을 만들게 되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담이 되는 내용은 고용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제조업도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개월째 위축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45, 46까지 완벽하게 떨어지면 침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게 고용이랑 같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건 1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1순위인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해라. 이번에는 좀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보는 확률도 보니 어떻게 되고 있다? 40%까지 떨어졌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86%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또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감안해야 되는 게 뭐다? 경기 둔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좋은 시너지가 나오게 되겠지만 경기 침체 상황이 와갖고 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거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바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요 이슈가 작용하는 힘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그럼 이제 금리 인하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아직 한 발 남았죠. 뭐 관세 조크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뭐 약달러부터 해가지고 관세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요거 봐야 된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8월 달부터 확실히 가격에 전가돼서 이게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이게 생각 이상으로 인플레를 크게 튕겨 올리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도 제한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기에 또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이거 알아두면서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33달러로 마이너스 2.7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등에 달러는 급락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증산한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입김이 크게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선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석유와 원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14년도에 미국 S&P 500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항공 쪽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유가락은 확실히 이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미국 쪽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투자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정부가 밀어주게 된다면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 들어온다. 노만 저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2산
폴란드 전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전차 보유량을 추월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2030년 나토 3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당연히 깔리는 게 많아지게 될수록 부품 소비량도 커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돈만 벌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LNG 연합 모색 공동구매 저장으로 판 키워야 된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LNG 사온다 이게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거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돈 안 되는데 억지로 사오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는 일본과 한국에도 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동 쪽에서 가스 사오거든요. 비쌉니다. 미국 쪽 가스가 반값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당장 투자금은 좀 든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오는 게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다만 LNG는 액화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액화를 할 시설이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 시설이 없어갖고 수출을 못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좀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필요하다. 좀 감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요것만 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한국의 LNG 가격은 이전보다 싸지는 모습 보여주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부터 팔아달라 팔아달라 했는데 팔 수 있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네, 이거는 나쁘게 볼 게 단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조정 요 관련 때문에 한국 업계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 쪽에 암만 그래도 숨통 힘들다. 해외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만 보면 된다. 이유는 우리나라요. 제조업 생산 단가는요. 과거 뭐 우리나라가 1이면 미국이 1대 3이다라는 얘기 들려왔었잖아요. 근데 전기세부터 해서 또 임금 올라가면서 몇몇은 우리가 더 비싼 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전기 많이 쓰는 분야일수록. 근데 여기가 전기가 엄청 많이 쓰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에서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기세가 엄청 비싸고, 그리고 그 인프라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비싸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2022년, 23년부터 그 뭐 미국의 세액 공제 때문에 한국 기업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져서 간 게 좀 크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간 거예요, 돈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LNG, 태양광 이런 쪽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면 수소 생태계도 같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수소협력 정의선 일본 계속 찾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소 관련으로도 굉장히 많게 커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진짜 미친 회사라고 보여지는 게 관세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성장이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쪽의 점유율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먹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이 자동차 싸움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확실하게 입지는 다질 수 있겠네. 요거 노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흔들리는 미 유럽 자동차 부품사 대응 찾기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생산 단가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다? 노랑 봉투법. 그러면 기업들은 가뜩이나 이전하고 싶었을 텐데 이러한 분위기들 때문에 못했을 거거든요. 매국 혜택은 한국에서 다 받아가 놓고 공장은 계속 해외에 지으면서 한국의 국부를 유출하냐. 근데 밀어주고 있잖아요, 나가라고. 예, 그러면 해외로 계속 가는 요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게 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 체급이 있는 기업들이 싹 다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들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청의 퀄리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인건비로 어느 정도 떼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고 한국보다 싼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멕시코는 오죽하면은 예전에 경제 협력 같은 거 했을 때 인건비로 덤핑 치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국가거든요. 그러면 현대 기업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대로 키워나가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한국은 또 예,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든 밀고 가는 거니까 이거 어쨌든 내놨으면 해결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던져놓고 끝? 그건 아니었으면 해요. 자, 그리고 중국 ESS 더 때리는 미국. 삼성 SDI, SK온 흑자 전환 열세된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SK온은 공장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ESS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 전기차만큼의 실적 퍼포먼스를 내려면 지금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그 주문량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먹거리는 생기는 거니까 전기차 반등이랑 같이 과연 여기서 얼만큼의 주문이 나올지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판이 커지는 만큼 열 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액체 냉각 쪽으로 해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요거 집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